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민이고요. 본격적인 3회차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이나 저번 회차에서나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일정 수준 이상의 PPT를 가성비 있게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정렬, 폰트, 컬러,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컬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름을 레이아웃과 컬러로 레이아웃과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이 레이아웃과 컬러는 레퍼런스만 잘 찾아도 이미 한 80%는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이론적인 거나 아주 기초적인 사항들을 조금 개념 같은 걸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좀 레퍼런스 같은 걸 어디서 찾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사이트들이나 제가 이제 소개드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 같은 걸 좀 잘 따라하면서 이제 한번 직접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그런 식으로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란 참고 자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PPT를 만들 때 따라할 어떤 사진 자료나 약간 비주얼적인 자료들을 총칭을 해서 제가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래 오류가 났었는데 수업 자료실에 아까 그 추천 서체 알집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압축 파일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제가 저번 회차에 소개해드린 폰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다면 거기서 좀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렬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렬과 폰트는 좀 가독성, 전체적인 구조에 관련된 거라면 컬러는 그 PPT의 전체적인 컨셉을 좌우하는 그런 좀 디자인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실제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도 컬러, 즉 색조합은 어려운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다른 디자인을 이제 취미로 하실 경우에 내가 했을 때 스케치를 했을 때 아니면 흑백으로만 만들어 놨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색깔만 얹으면 촌스럽고 이상해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전공자도 어려운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컬러는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PPT를 만들 때 컬러는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거 쓰라고 올려놓은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컬러를 끌어다 쓰는 거다 라고 머릿속에 먼저 딱 그런 마인드셋을 딱 넣어두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색조합은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만 잘 찾아도 이미 80%는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제가 사이트를 한 4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이트는 바로 이 핀터레스트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시각 자료를 좀 자유롭게 저장할 수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PPT든 뭐든 레퍼런스를 찾을 때 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사이트더라고요. 좀 접근성에 부담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비엔스랑 드리블은 핀터레스트랑 좀 다르게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올리는 그런 작품을 올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PPT만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걸고 정말 최대한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냥 나는 발표용으로 PPT 만들 건데 하는 수준에서는 좀 따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비엔스나 드리블 같은 경우는 조금 나는 이런 느낌에서 좀 가장 멋진 예제를 좀 찾아서 컬러 조합을 참고하고 싶다. 약간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트폴리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국내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비엔스나 드리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이트라 영어로 된 자료가 많은데 노트폴리오는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약간 심심할 때 뭐 좀 아니면 레퍼런스 찾을 때라던가 심심할 때나 뭐 버스 이런 데서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디자인 감각이 약간 절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많이 올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작품들을 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A4처럼 이렇게 장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분들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해도 양식 자체가 PPT처럼 슬라이드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PPT 디자인으로서 참고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슬라이드 뒤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노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국내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에 포트폴리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에 뭐 좀 같이 따라하고 싶은 그런 거를 좀 골라서 봐봐 이렇게 PPT 형식으로 끊기죠 중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약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러면서 좀 참고할 때 레퍼런스로 삼기에 정말 좋은 사이트입니다. 웹 포트폴리오로 검색하면 다 이렇게 끊겨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비엔스나 드리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도 조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 퀄리티 자체가 핀터레스트 같은 거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들의 정성을 투자한 느낌이 나죠.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좀 가입을 해주시고 심심할 때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보는 눈을 키우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이너들의 SNS 같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를 찾을 때 우리가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입력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레퍼런스를 볼 때 어떤 점을 보면 좋을까를 조금 팁 같은 걸로 작성을 해봤어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이아웃에 관한 건데요. 그 PPT의 성격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팀플 같은 데서 발표를 할 때 마케팅 팀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기획, 그 사업 제안서 이런 형태로 내는 게 있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수치들을 분석을 해서 그냥 내는 업계 분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발표용으로 말하는 용도인지 아니면 그냥 발표 없이 제출만 하는 보고서 용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발표용이면 PPT에는 글자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인포그래픽은 다음 회차에 할 거예요. 좀 그림 자료가 많은 레퍼런스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보고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텍스트를 잘 조화시킨 레퍼런스가 있는지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케팅보다는 기획보다는 분석, PPT의 순서로 더 감각적이고 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변화가 많은 레퍼런스보다는 단순한 레퍼런스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제가 그 1회차 때 보여드렸죠. 제가 공모전에 냈던 건데 이게 딱 보시면 네 보시면 그 레이아웃이라는 게 여기 보면 좀 이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PPT 하나가 있으면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배경, 그다음에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배경은 딱 보시면 여기 이, 이 컬러랑 이 박스 그림자가 살짝 진 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고 그리고 여기 목차 표시하는 거 이 정도가 변하지 않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배경이 그냥 단순히 단색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못 바꾸나? 바꾸나? 못 바꾸나 봐요. 그냥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저 배경을 포함해서 좀 어떻게 지우죠? 배경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목차 부분. 그리고 그리고 변하는 콘텐츠는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PPT의 하나의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슬라이드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템플릿. 그래서 이 하나 보면 이 PPT 전체 한 뭐 예를 들어 슬라이드 20장 중에서 15 슬라이드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게 좀 이 템플릿의 메인 슬라이드라고 보면 되겠죠. 메인 템플릿. 그래서 레이아웃을 볼 때 이 배경, 그다음에 변하는 배경,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거 밑줄로 표시해야겠네요. 변하는 콘텐츠 이 부분. 이거 세 가지를 보시면 좋아요. 나는 배경은 이거를 이 레퍼런스에서 좀 따오고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목차 같은 거 표시하는 거는 저런 느낌이 괜찮겠다 이런 걸 따오시고 변하는 콘텐츠는 이거는 내가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병렬로 표시하는 거는 뭐 이런 레퍼런스를 찾고 또 이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있고 이 옆에 그냥 그림과 텍스트가 들어갈 슬라이드다. 그러면 그림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레퍼런스를 찾고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 딱 한 장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 한 장만 보고 전체를 따라할 거다 뭐 이러셔도 좋고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하나씩 찾아 놓으시면은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메인 슬라이드가 여기서 따지면은 이쪽 슬라이드죠. 이 슬라이드. 그래서 배경은 그냥 단색 배경, 그 다음에 이 작은 박스 하나, 그리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생긴 모든 슬라이드에 다 메인 멘트 하나랑 여기 옆에 어떤 슬라이드인지 표시하는 저 깃발 표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로고랑 이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가 이렇게 세 개 있고, 그리고 또 변하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저번 이 PPT에서 그 감각적이고 슬라이드 레이아웃 변화가 많은 레퍼런스, 그거는 여기서 보시면 저 메인 슬라이드가 뭐 20장 중에 15장이라 치면은 이렇게 저 메인 슬라이드랑 구조가 다른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레이아웃에 변화를 준 건데 마케팅 PPT일수록 저렇게 아예 그냥 지속되는 거랑 전혀 딴판으로 달라지는 레이아웃이 많은 거를 좀 레퍼런스를 찾을 때 보시고 더 분석 뭐 이런 거일수록 좀 단순한 거, 계속 이런 슬라이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 안에서 콘텐츠만 바뀌는 거, 이 부분만 바뀌는 거, 이런 거를 좀 레퍼런스 찾을 때 보시면 좋아요. 따라하기가 좋죠. 또 그리고 키워드를 선택을 하실 때 발표가 좀 학술적인 발표일수록 컬러가 좀 어둡고 아니면은 좀 차갑고 좀 단순한 그런 컬러인 레이아웃을 좀 많이 컬러 레퍼런스를 찾아오시면 좋고, 또 가볍고 재미있는 거, 뭐 마케팅 아니면 그냥 광고 이런 거면 당연히 뭐좀 따뜻하고 좀 선명한 그런 거를 찾아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PPT에 컨셉트가 있는 경우엔 당연히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공모전 하는 거면 당연히 그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 로고에 있는 컬러 있잖아요. 로고 말고도 그 브랜드 컬러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시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컬러를 이제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또 약간 피크닉 테마 봄 느낌이다 하면은 파스텔 컬러, 뭐 벚꽃 느낌이면 좀 레트로한 컬러 이런 거를 레퍼런스를 찾아오셔야겠죠. 근데 뭐 피크닉 하면은 뭔 컬러인지 나는 모르겠다. 벚꽃가 있어야 되면 뭔 컬러가 들어가면 벚꽃 느낌이 확 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구글에 그 콘셉트 플러스 그냥 뭐 컬러 아니면 컬러 팔레트 이렇게 치시면 그거에 관련된 사진이나 아예 컬러 팔레트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이 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시면서 좀 레이아웃과 컬러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은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을게요. 레이아웃. 네, 핀터레스트 사용 방법 할 때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레이아웃이랑 컬러 레퍼런스 이제 스크랩하고 찾는 법을 좀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컬러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PPT 전체에 걸쳐서 이 컬러의 통일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뭔가 반전을 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컬러 레퍼런스는 보통 하나면 충분하고요.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고, 레이아웃 레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배경이나 변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좀 픽스를 시킨 후에 변하는 부분은 좀 구성에 따라 여러 개 자유롭게 살펴보면서 만드시는 게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랑 뭐 이런 레이아웃을 동시에 보는 레퍼런스 뭐 한 장 뭐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검색할 때 그 PPT 디자인만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 PPT 디자인, 아니면 PPT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또 인포그래픽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뭐 웹디자인, 피치덱, 포스터, 포토그래피, 뭐 브랜딩, 매거진, 뭐 기타 등등 그냥 엄청 다양한 시각적인 그 비주얼 디자인 분야에 어떤 거를 갖다 붙이셔도 컬러는 정말 훌륭한 컬러들을 다 뽑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웹 디자인이랑 피치덱이라는 그 키워드예요.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웹이라는 화면 전체를 노트북 사이즈로 보게 되잖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로. 그래서 딱 똑같이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만큼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PPT랑 사실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웹 디자인을 보셔도 PPT 디자인이랑 사실 별다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감각적이고 나는 독특한 걸 봐보고 싶다, 아니면 PPT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걸 접해보고 싶다 하면 웹 디자인으로 검색하셔도 좋은 훌륭한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피치덱은 이게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피치덱은 스타트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어떤 회사가 어, 스타트업이 투자해주는 회사가 있겠죠? 투자해주는 거. 거기다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어필을 할 때, 그때 그런 용도로 하는 어필 PPT를 피치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경영 수업이나 아니면 경영 말고도 뭐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약간 사업 제안을 하는 PPT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전체적인 개요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또 약간 우리 아이템 소개, 그리고 뭐 차별화 포인트, 어, 앞으로 발전 방향 뭐 이러든지 뭐 이런 경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피치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도 이 개요의 조금 그 컨텐츠 부분, 변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레퍼런스도 많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약간 내 취향의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실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핀터레스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잠시만요. 됐다. 그래서 여기가 핀터레스트가 있는데요.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로그인이 돼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그냥 홈에도 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죠. 제가 그전에 검색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PT에 써먹을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고 있죠. 근데 찾으실 때 예를 들어 이걸 보시면 이 템플릿, 이 PPT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배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PPT라고 하실 때 배경에 이런 너무 예쁜 무슨 장식 같은 게,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은 확률로 이 디자이너 분이 직접 그리셨겠죠. 이런 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 저걸 어떻게 그냥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직접 뭔가 배경에 많은 디자인이 들어간 레퍼런스는 고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걸 따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좀 작은 요소에도 은근히 느낌이 휙휙 바뀌고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디자인을 따라, 레이아웃을 따라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캡처를 떠서 아, 난 이 컬러가 너무 예쁘네, 나는 이 연두색이랑 베이지색이랑 핑크색을 써야겠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가져와 주시는 게 좋은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여기에 PPT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폴더 같은 거거든요. 폴더에 그냥 저장을 해놓으시면, 제가 여기 딱 제 프로필에 들어가서 PPT 아이디어 이렇게 폴더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좋아요를 저장을 해놓은 그런 것들이 다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좀 내가 직접 따라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딱 보시면 여기 목차를 표시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이 페이지가 지금 어떤 페이지고 이 페이지의 메인 테마는 뭐다 하는 거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고 같은 거 아니면 여기 숫자 뭐 1번 슬라이드 이런 게 들어가도 좋겠죠. 이런 거랑 여기 밑에 폰트를 이렇게 왼쪽 정렬로 크게 써주고 이 앞에 있는 뭐 첫 단어 정도는 이거 색깔을 맞춰주겠다. 그리고 여기 옆에 뭐 네모 같은 걸 좀 넣어도 예쁘겠다. 이게 딱 여기가 테마 영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딱 찾으시면 돼요. 부분별로. 그러면 나는 이제 그 각 슬라이드마다 반복되는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로 고정을 해서 가져가야겠다. 그런데 컬러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여기는 변하는 부분이 너무 사진이 많아서 나는 사진이 슬라이드에 많이 없을 건데 좀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를 고정시켜 놓고, 나는 또 이제 콘텐츠 부분은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또 다른 레이아웃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하는 부분은 이거로 가져가고, 음, 나는 뭐 사진을 뭐 많이 안 쓸 거면은 잠시만요. 사진을 많이 안 쓸 거면 좀 텍스트가 많이 들어간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인포그래픽이 들어가서 이런 거를 쓰고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쓰고 뭐 표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 하나 깔고 그냥 글씨들로 깔끔하게 하고 위에 팀원들 이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요. 나는 이거를 정말 카피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여기서 캡처를 딱 해오시는 거예요.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기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 위에 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배경은 깔끔하게 그냥 흰색 아니면은 사진 배경에 불투명한 검은색, 이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저 윗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런 그 목차 표시하는 거랑 위에 여기 무슨 그 본인들의 소속 표시하는 거랑 본문 내용 저런, 그리고 선들로 많이 표시를 하는 디자인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뭐 캡처를 떠서 가져오십니다. 캡처 도구 이럴 때 쓰는 거죠. 딱 가져오시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놓으시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간직을 해두고 이따가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만 지금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터레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피치덱 검색을 하면 이렇게 PPT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피치덱이다 보니까 딱 보시면 어떤 막 홍보, 광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도형들로 이루어진 게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당연히 따라하기가 쉽겠죠. 사진이 많고 이런 것보다. 사진이 들어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사진이 많이 들어간 템플릿은 사진의 느낌이 정말 디자인에 큰 좌우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상 내가 필요한 사진을 넣으면 갑자기 너무 구려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좀 이렇게 사진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도형과 텍스트 그리고 단색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레퍼런스를 가져와 주시는 게 훨씬 내 심신에 좋습니다. 이런 거 가져와서 이런 선들 따라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지 보이시죠? 그냥 이런 거는 저 표지 저런 거 말고 그냥 뭐 나는 이런 거나 좀 따라해 봐야겠다. 이렇게 가운데 큰 텍스트를 받고 선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박는 게 이쁘네. 이 정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이렇게 적용해 저장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찾았으면 여기 밑에 내리면 유사한 걸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강하니까 똑같이 파란색이 강하거나 컬러감이 두드러지는 그런 PPT들을 저한테 추천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든다 하면 뭐 이런 거 저장해서 나중에 따라와 보셔도 좋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핀터레스트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거를 좀 많이 수집을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공모전은 당연히 그 공모전의 기존 수상작 또는 수상작이 아니더라도 지원했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PPT 레퍼런스로 템플릿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템플릿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선 저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PPT는 디자인보다 그 내용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PPT의 그 내용 퀄리티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가 아니라 각 슬라이드의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 슬라이드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그 각 슬라이드에 얼마나 들어가고 그걸 얼마나 이해하기 좋게 유기적으로 매 슬라이드마다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자체도 그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디자인하는 내용이라 그 내용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템플릿에는 사실 템플릿 파일을 열어보시면 뭐 표지랑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슬라이드 그 구성 한 뭐 두세 장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형식의 슬라이드 하나랑 좀 뭐 사진이 있는 경우 사용하면 좋을 뭐 템플릿 뭐 그런 거 한두 장. 그래서 그 템플릿에 내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템플릿을 더 이쁜 템플릿에 내 내용을 맞추느라 내 내용이 오히려 좀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내가 구성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그냥 템플릿을 보고 거기서 배울 점만 조금 적용을 해서 빠르게 예쁘게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템플릿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실 때 그 템플릿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슬라이드 마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경에 뭔가를 고정을 시켜놓고 폰트도 뭔가 고정을 시켜놓고 심지어 색 팔레트, 그 색 테마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이 템플릿에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오고 전 템플릿에서 저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내 발표용 PPT에 그것들을 다 합쳐놓고 싶은데 그거를 막상 다른 내 PPT 파일로 옮기는 순간 그러니까 그 파일이 달라지는 순간 그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해제가 되니까 막 정작 그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좀 다 달라지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서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다시 예뻐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수정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 열받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템플릿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쁜 걸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데이터 분석한 거 발표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막 번쩍번쩍하고 막 파스텔에 막 그라데이션 엄청 들어가 있고 막
그러면은 얘는 내용에 자신이 없어서 디자인을 예쁘게 했나? 아니면 딱 봐도 너무 템플릿을 가져온 느낌? 좀 내가 그 막상 매번 슬라이드를 변경을 할 때 그 변하는 콘텐츠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 테마를 만든 만큼 그런 만큼 이쁜 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너무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역의 이쁨과 변하는 영역의 예쁘지 않음이 너무 차이 나면 좀 보는 사람들이 약간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니까 오히려 시선이 계속 분산돼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릿을 좀 레퍼런스로 사용을 해서 이런 좋은 부분들을 좀 가져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찾는 게 어려우시면 마음에 드는 걸 그러면은 템플릿 사이트에서 찾아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말되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좀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는 템플릿 사이트를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에드스토어라는 곳인데요. 이 링크가 있으니까 PPT 파일 당연히 그 강의안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있는 템플릿들은 정말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심플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만든 템플릿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너무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도 튜토리얼 같은 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 조땡의 PPT 비즈캠이라는 곳인데 사진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각 템플릿들이 많아요. 약간 한 장짜리 이런 거.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의 양 자체가 일단 절대적으로 되게 많고 그 조각 템플릿들이 제가 아까 템플릿의 단점으로 말씀드린 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거 그런 거를 별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만든 조각 템플릿들이 많아서 좀 취사 선택해서 편집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배열의 파워포인트인데 여기는 이 블로그를 딱 들어가 보시면 색조합을 추천해 주신 게시글들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 볼까? 지금 네이버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색상 테마 이렇게 보시면 사용하면 좋을 색조합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코드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여기 뒤 두 개 지금 사진 잘못 들어간 여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좀 따라하기 좋은 튜토리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공부방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이트 같은 걸 소개만 해드리는데도 지금 막 30분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 같은 걸 좀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PPT 만드는 실력이 금방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좀 따라서 만들어 보라는 게 처음엔 되게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씩 따라 만들다 보면 실력도 진짜 금방 늘거든요. 이건 손에 익는 속도의 문제라서 그리고 템플릿을 그대로 쓰는 걸 넘어서서 좀 내 PPT에 맞춰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한번 길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일단 8회차까지 신청은 해놨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제가 몇 개 좀 유용한 튜토리얼들을 골라와서 사실 이제 좀 심화판이니까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튜토리얼들 가져와서 좀 소개하고 같이 따라해보는 실습 수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쯤에.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비헨스에서 아마 가져온 파일인데 레퍼런스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따라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따라하고 컬러를 따라하기 위해서인데 레이아웃은 아까 제가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고 그런 부분들 유심히 본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드리고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 그 컬러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하나 새 거를 추가를 하고 자, 아이고.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그 PPT 그 표지 앞에 그냥 내가 쓰는 어떤 레퍼런스용 슬라이드 이런 거를 하나 이렇게 새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컬러 팔레트를 만들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컬러 팔레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PPT 전체에 걸쳐서 쉽게 그 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여기 도형에 가서 뭐 아무 도형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만드시고 그냥 보기 좋게 선 없애고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 하고 스포이드 갈게요. 스포이드로 여기서 내가 따라하고 싶은 색깔들을 이렇게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지금 설정을 했죠. 이걸 컨트롤 쉬프트 한 5개 정도 만드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색깔들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지금 여기는 여기 베이지색 배경, 노란색 배경, 주황색 배경, 초록색 배경 이렇게 있죠. 누가 봐도 저게 특징적인 컬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색 있죠. 노란색에 있는 갈색. 이거는 딱 봤을 때 이 레퍼런스가 예뻐 보이는 게 지금 막 구성 같은 거는 지금 전혀 특별할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큰 글자, 작은 글자 뭐 이 정도가 다잖아요. 근데 색깔을 되게 볼드하게 되게 뚜렷하고 좀 톡톡 튀는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열대 느낌 같으면서도 명랑한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저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팔레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 게 이번 그 첫 번째 실습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여기 색깔에 가시면 최근에 사용한 색에 이렇게 제가 찍은 대로 차례대로 5개가 지금 쭈루룩 보이시죠? 그래서 뭔가 내가 텍스트 같은 거를 딱 만들었을 때 이 중에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냥 텍스트 옵션 가셔서 단색 채우기 여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색 안에서 조금 더 뭐 밝거나 어둡게 조절하고 싶다. 그 정도는 상관없거든요. 일단 색 자체가 이 색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조금 뭐 밝은 정도는 전혀 컬러의 그거를 통일성을 해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이런 거랑 이런 거를 남발을 한다면 조금 깨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 정도 조금 더 어두운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정이 쉽게 될 수 있죠. 근데 이 컬러 팔레트들을 굳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따로 빼놓은 거는 이렇게 막 조금 밝게 아니면 조금 어둡게 이런 식으로 PPT를 전체를 만들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슬라이드를 한 20장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색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원했던 거는 이 5개인데 좀 계속 추가를 하다 보면 얘네가 뒤로 밀려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사용한 게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다시 돌아가서 뭐 여기서 스포이드 뭐 이렇게 찍어서 다시 최근에 사용한 색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PPT 전체에서 사용할 색은 크게 이 5가지가 됐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약간 크게 배경색, 그다음에 메인 글자색, 그리고 포인트 컬러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PPT 전체의 느낌이 확 달라지겠죠. 근데 한 가지 통용되는 법칙이 있다면 그 배경과 메인 글씨 컬러는 그 명도 차이 하나가 굉장히 어두운 색이고 하나는 굉장히 밝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보자면 이거 2개는 굉장히 어두운 색이고 얘는 굉장히 밝은 색이죠. 그리고 얘네는 좀 포인트 컬러예요. 얘는 엄청 밝은 색이기 때문에 얘랑은 지금 다른 어떤 색을 고르셔도 구분이 확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
대신 이게 이 초록색이 배경인데 갈색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주황색이 배경인데 노란색으로 글씨를 쓴다거나 하면은 좀 눈에 띄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밝은 색이랑 엄청 어두운 색 하나씩은 있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이런 비슷비슷한 색들, 나는 이런 색이, 이런 밝은 색이 좋으니까 다 이런 색만 뽑아야지 라고 뽑으시면 안 돼요. 좀 싫어도 좀 엄청 어두운 색, 엄청 밝은 색, 그리고 그 중간 색들 이런 색으로 뽑아주시면 이 안에서 다양하게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글씨는 좀 확실히 서로 구분이 되는 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장 아주 단순한 PPT 레이아웃이 있어요. 정말 선과 텍스트 그리고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폰트랑 정렬만 잘 시켜놓은 상태의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색깔만 바꿔서 다양한 느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올려드렸잖아요. 그 PPT를 한번 켜보시길 권할게요. 폰트는 조금 만약에 애플 고딕을 설치를 안 하셨으면 폰트는 깨져서 나오겠지만 뭐 그냥 본인 편하신 폰트 아무거나 일단 설정을 해주고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여기 메인 폰트랑 확실히 그 서브로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될 폰트는 굵기 차이가 확실히 나주고 있죠. 이렇게 대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배경부터 들어가 볼게요. 배경을 저는 아주 밝은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색. 그러면 배경을 밝은 색으로 했으니까 글씨는 당연히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중에서 뭐 초록색. 사실 검은색도 지금 괜찮아요. 뭐 검은색이랑 흰색은 뭐 흰색 또는 연한 회색은 뭐 국룰이니까 어디서나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폰트를 할 때 늘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이게 하면은 지금 방금 설정한 색 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 선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 선 동시에 선택하고 실선에 가셔서 이 색, 초록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런 색이 완성이 됐죠. 뒤에 01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약간 노란색이 너무 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국룰이죠. 가셔서 투명도,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약간 좀 그림자가 이쁘게 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명도 또는 여기 다른 색에 가셔서 굉장히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저는 투명도가 더 편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좀 노란색으로 해서 투명도를 한 25 정도 줬죠. 이것도 조금 더 진하게 해줬죠. 이 박스색이랑 맞춰서. 그래서 같은 베이지색이어도 좀 흰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이렇게 배경을 주황색으로 놓고 여기는 이 베이지색이죠. 아까 그 배경에 썼던 거. 여기 배경에 썼던 거. 이 베이지색을 이쪽에 갖다 놓고 여긴 초록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줬어요. 이러면 조금 더 약간 명랑하고 좀 발랄한 느낌이 들죠. 이거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초록색. 여기서는 지금 뒤에 글자 이거를 주면은 그림자를 주면 좀 배경 자체가 발랄하다 보니까 좀 촌스러워 보여서 그림자를 뺐어요. 또 이게 아니면 뭐 초록색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으로 할까요? 컨트롤 D 해서 여기 이런 거 컨셉에 맞춰서 약간 다양하게 응용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레퍼런스 하나만 가져와도 지울게요. 글씨 컬러, 메인 글씨 컬러, 배경 컬러, 포인트 컬러를 뭐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학술적인 걸 할 때 좋겠고 이런 거는 뭐 광고나 마케팅 이런 거를 만들 때 좋겠죠. 그래서 같은 레이아웃이라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뺄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지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아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까 좀 잘 참고해야겠다 이런 대로 네모난 거에 숫자를 넣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변하는 부분을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컬러 램퍼런스 똑같은 걸로 가져와서 어떤 느낌으로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잠깐 일시 정지를 해 놓으시고 한번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고 만들어 와 보세요. 네, 만드셨나요? 안 만드신 분도 있으시겠죠?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저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세 가지 거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서 이렇게 살짝 비쳐 보이는 건 당연히 투명도를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투명도 이렇게. 이거는 패턴을 적용을 하면은 투명도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 색깔을 이제 다른 거 하셔도 투명도는 이제 더 진한 색이면 투명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제대로 비쳐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슬라이드 자체를 만드는 거를 이번 회차 복습 실습이나 사실 다음 회차가 인포그래픽이라 이런 걸 만들긴 하는데 적당할 때 실습 영상으로 한번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걸 해볼게요.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올려주시면. 아, 그리고 제가 그 실습 영상 그 아까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런 거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제가 토론으로 만든 거를 올려주세요 라고 게시글을 방을 파볼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만든 거를 올려주시면 캡처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참 잘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를 답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만드신 분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강의 녹화라서 좀 소통이 잘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레퍼런스 찾기도 너무 귀찮다. 좀 컬러 이렇게 저 네모 만드는 것도 이렇게 네모 만드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누가 알아서 지금 네모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어도비 컬러인데요. 사실 이런 컬러 조합 사이트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원하는 색에 맞춰서 색 조합을 생성을 시켜주거나 또는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좀 키워드로 색 조합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일단 보시면 여기 일단 어도비 컬러를 들어가면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떠요. 근데 쫄지 마시고 약간 절대 쫄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 화면은 뭐냐면 이거를 끌어가지고 약간 내가 원하는 색에 다 놓으시면 나는 이 약간 장미색을 쓰겠다 하면 여기 여러 버전 이렇게 눌렀을 때 색 조합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색에 어울리는 거를. 그래서 딱 보시고 아, 이 색 조합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면은 거기서 좀 뽑아다가 쓰시면 되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색이 딱 있을 때 좀 사용을 하면 좋을 뭐 약간 이런 거고요. 사실 귀찮은 상태에서는 잘 안 쓸 것 같아서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메뉴 탐색 탭을 누르실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키워드를 검색해 볼게요. 뭐 봄 스프링 검색을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딱 뜨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 조합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봄의 이미지 이런 거랑 맞는 걸 좀 쓰겠다. 이렇게 이게 예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헥스코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쓰실 수도 당연히 있는데 또 귀찮으니까 그냥 캡처를 해옵니다. 뭐 언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PPT 하나 만들 때 쓰고 말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그냥 뭐 이렇게 안 나오는 옆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띄워놓고 복사해 가면서 쓰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조합이 엄청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아까 핀터레스트처럼 좀 이렇게 스크랩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웹그레디언트라는 사이트인데요. 화면이 떠요. 여기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 그라데이션 색조합을 추천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디자이너한테도 예쁜 그라데이션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뜬금없는 색들을 조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좀 입체감 있게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밤하늘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그라디언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캡처를 뭐 하셔도 되고,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캡처 도구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와서 그라데이션을 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텍스트에 저런 색깔을 좀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 텍스트 그라데이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걸 좀 없애고 그라데이션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색으로 좀 할게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한쪽 끝, 다음에 여기서 한쪽 끝 했는데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럼 중간에 추가하셔서 여기 중간도 한번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좀 본인이 원하는 그 그라데이션이 나올 때까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방사형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했는데 뭐 저 핑크색이 너무 연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조금 살짝 이 정도 뭐 해주시거나 해서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약간 글씨라서 저 핑크색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영상 복귀를 좀 시킬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웹그라디언트랑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슷하게 그라데이션을 추천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웹그라디언트랑 좀 다르게 좀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만 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웹그라디언트는 그냥 이렇게 쭉 추천을 해주는 거라 내가 원하는 색깔만 골라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열 안에서 뭐 좀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정말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찾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템플릿 할 때 보여드렸죠? 아까 컬러 코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적용 예시 이런 걸 모아볼 수 있다. 지금 53분이니까 사진 자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컬러랑 레이아웃 레퍼런스를 찾는 것에서 이제 했는데요. 레퍼런스라는 게 사진 자료, 어떤 그림 자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냥 정말 난 사진이 필요하다 할 때 어디서 사진을 가져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진을 가져오실 때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사진의 크기. 당연히 더 조그만 사진을 가져오면 그걸 이렇게 이따만하게 키웠을 때 화질이 깨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좀 적절한 사이즈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본으로는 1920 곱하기 1080, 그러니까 가로 세로 1920, 1080 이상이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좀 무리 없이 어디든 어떤 용도로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 자료를 가져올 때는 그 사진이 저작권이 없는 게 중요해요. 저작권이 폰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에서 가장 대중적인 게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는 되게 많은 양의 무료 사진, 일러스트, 벡터, 이미지 같은 걸 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동물 이미지 같은 게 막 홈 화면에 뜬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픽사베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홈 화면에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쓸 수 있어요. 블러썸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뭐 이런 거 벚꽃 아니면 뭐 스쿨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들을 찾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료 다운로드 가셔서 여기 1920 여기 1080보다 조금 더 큰 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가장 큰 해상도로 다운을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 로그인인가 유료 멤버십인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픽사베이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픽사베이에 또 비디오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회차에서 실습을 해본 것 중 그 레드벨벳 동영상 가져와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그런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었잖아요. 우리가 그 텍스트, 도형, 그림 자료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비디오들을 쉽게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사진 이 필터를 눌러주시면 사진,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 그리고 비디오가 있는데요. 다른 건 이제 눌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딱 이렇게 당연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 뭐 벡터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는 써야 될 이유를 잘 못 찾았어가지고 그냥 여기 사진이랑 비디오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굉장히 고화질의 여기 지금 플레이 시간 보이시죠? 이 정도 플레이 시간을 가진 비디오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라던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비디오 당연히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에 제가 1회차 때 알려드린 것처럼 자동 재생 체크하시고 그 화면 뜨자마자 재생 이런 거 체크하시면 1회차 때 만든 거랑 같은 멋진 배경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카메라 검색했을 때 나온 비디오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워포인트 표지 같은 걸 만들 때 시선이 집중되는 좀 임팩트 있는 표지라든지 좀 약간 강조해야 될 페이지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PDF가 아니라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제출을 하실 때 얘기겠지만요. 또 그리고 보면 좋으실 사이트들이 게티소그래피랑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게티소그래피는 그 여기 지금 이 이미지나 여기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괴짜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많아요. 네, 여기 유니크라고 이미 소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뭐 좀 특이한, 좀 얼빠진, 좀 희한한 그런 이미지들을 찾을 때 좀 도움이 되고요. 좀 힙한? 좀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넣어봤어요. 사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키워드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게티소그래피라는 사이트고 여기는 언스플래시인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사이트예요. 여기는 조금 더 무난하고 좀 픽사베이는 양이 너무 많아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언스플래시는 조금 더 양이 조금 더 적은 대신 여러 가지 좀 퀄리티 있는 사진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도 당연히 이제 보통 무료 이미지고요. 이런 거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져오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사실 레퍼런스 사이트는 무조건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어딜 봐야 될지 좀 약간
어딜 봐야 될지 괜히 헷갈리고. 그래서 일단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 거는 픽사베이, 여기서 보통 많이 찾으시고, 그 중에서도 좀 나는 한 번 더 찾아보고 싶다, 좀 다른 새로운 건 없나, 그러면 언스플래시 보시고, 난 좀 특이한 감성의 것들 원한다, 그러면 게치소그래피, 뭐 이런 순서로 한 3개 정도 보시면 사진 자료 찾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온 이미지를 쉽게 활용하는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우선 단색 배경의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 필름은 이 정도 사이즈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배경에 좀 덜 들어찬다. 그러면은 배경 가셔서 당연히 스포이드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쪽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거 같은 밑에 이건 좀 잘라야겠네요. 자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여기 중간에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약간 사라졌나봐요. 오, 오, 오. 아마 이 슬라이드였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고 싶은데 여기는 단색 배경을 이걸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사진 자체에 좀 그라데이션, 조명으로 인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냥 배경에 스포이드만 채운 티가 지금 너무 나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조금 힘겨운 경우긴 한데 그래도 좀 그라데이션 배경일 때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여기가 우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조금 옆으로 가져와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르기를 하는데 딱 여기서 아무 그림이 없는 이 끝에 배경 있잖아요. 우리가 더 늘려주고 싶은 부분의 배경, 이 배경을 지금 Alt 누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한 칸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석처럼 이렇게 돼서 Alt를 누르면 이 빨간 그 자석 같은 효과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만큼 해주세요. 그럼 이만큼 했을 때 티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에 있었던 애죠. 이 끝에. 그러면 지금 얘만 눌러주시고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에 그러면 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선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래 이 오른쪽 부분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지 왼쪽 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왼쪽 부분은 이 끝나는 부분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늘려주시면 지금은 좀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되게 감쪽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점점점점 이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레인 효과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늘리시면 그 그레인이 늘어나서 좀 어색하고 이런 거를 여러 번 컨트롤 C 하셔서 끝에다 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좀 반복을 해주시면 되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배경을 연장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건 좀 열악한 버전이었고 좀 다른 그라데이션 이거보다 아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라데이션 배경인데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다 할 때 굳이 배경을 연장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1시간을 넘어서 아마 9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회차가 길면 또 지루하니까 이 퍼펙트에서 좀 쉽게 이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은 3회, 지금 3회차죠. 4회차 실습으로 좀 4회차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수목에 제가 아마 올릴 것 같아요. 화요일 하나, 수요일 하나, 목요일 하나. 그래서 화수목에 뵙도록 해요. 네. 오늘 영상은 2회차 그 컬러와 레이아웃, 레퍼런스, 사실 부제가 거의 레퍼런스 활용법이죠. 그래서 컬러와 레이아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레퍼런스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레퍼런스 사이트들 들어가서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개설한 그 토론방 있죠? 거기에다가 실습한 자료들 꼭 만들어서 올려주시고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꼭 올려주실 때 같이 남겨주시고 또 다음 회차에 올려드릴 실습도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